정말 공기계 내고 본폰을 숨겨놨다가 나중에 뭘 푸나는 짓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예비 중들의 중학교 생활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러 온 학생회장 출신 유튜버 칼빈입니다. 그러면 Q&A를 먼저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눌러주셨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 중학교 입학 관련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볼게요. 중학교는요, 공부 환경은 학교마다 별 차이가 없으니까 무조건 통학하기 편한 학교를 일지망을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일지망이면은 초등학교 대부분 학생들이 그 학교를 쓰지 않는 이상 거의 다 붙으니까 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비 소집일 때는요, 복장은 편하게 입는 게 좋아요. 근데 저희 때는 1월 달에 방학을 시작하는 학교가 별로 흔하지 않아서 저희는 그냥 정규 수업을 한 다음에 예비 소집을 갔거든요. 보통 예비 소집일 날에는 반배치고사를 쳐요. 이게 5, 6학년 때 배웠던 게 나오거든요. 기초 학력평가 수준의 문제라서 별로 어렵지 않고요. 이거를 잘 치면은 장학금을 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독감에 걸렸다고 해서 뭐 코로나 확진자가 아닌 이상은 보건실에서 따로 격리해서 실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교복 치수 측정을 하는 학교도 있고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예비 소집일 날에 입학 안내사항을 전달합니다. 보통 등본 때 오라, 뭐 개인정보 수집 동의하느냐, 뭐 스쿨뱅킹 어쩌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입학 필수템은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수업 도중에 필기를 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삼색 볼펜이나 최소 2가지 색깔의 형광펜 챙겨가는 게 좋고요. 따로 필기 많이 하는 친구들은요. 포스트잇 하나씩 쟁여두면 정말 최고입니다. 그리고 물티슈는요. 보통 학급비로 대량으로 많이 사두니까 화장지를 챙겨가는 게 더 좋아요. 두 번째로 복장 관련 얘기하면요. 교복은 정 사이즈가 오히려 후회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한 치수 크게 사는 게 좋고요. 자기 정 사이즈보다 한 치수 크게. 어차피 나중에 크면은 줄이면 되니까 그냥 한 치수 크게만 사세요. 여학생들은 바지 사둬도 괜찮아요. 정말 바지 입는 친구들이 진짜 너무 편하다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입학식 날에 입학하자마자 교복 바로 입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가 사복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는 교복과 체육복만 입어요. 치마 길이는 보통 대부분의 규칙들이 무릎이 10cm까지만 허용으로 규정을 하고 1학년은 무릎 바로 아래까지 오는 게 제일 적당한 사이즈거든요. 그렇게 1학년 내내 입은 다음에 2학년 때 대충 눈치 봐가면서 줄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검은색 스타킹 대부분 학교가 허용을 합니다. 체육복은 화장실 또는 체육관 내부 탈의실에서 환복을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가 체육이 있는 날에는 체육복 등교를 허용하고 있어요. 근데 입학식 때는 꼭 교복을 입어야 합니다. 체육 수업을 안 하기 때문에 교복은 있는 그대로 단정하게 입는 게 제일 예뻐요. 세 번째로 학생 생활 규정 관련해서 얘기를 할게요. 상벌점제 관련 질문이 많았는데 상점이랑 벌점은 학교마다 주는 방식이 달라요. 입학 초기에 학생부에서 각 반에 다 안내사항을 전달하니까 그때 아시면 되고요. 벌점 상세는 주로 학생부 소속 담당 쌤께 따로 찾아가면은 활동할 거리를 주십니다. 그렇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많이 걱정 안 해도 돼요. 벌점 받았다 해도. 화장 규정은 학교마다 다른데요. 어차피 된다고 화장 열심히 해도 나중 되면 귀찮아서 잘 안 하게 돼요. 대부분의 학교가 1교시 수업 시작 전에 폰을 수거를 하고요. 정말 공기계 내고 본폰을 숨겨놨다가 나중에 뭘 푸나는 짓 하지 마세요. 선생님과 학생 간의 신뢰를 깨는 행위거든요. 진짜 하지 마세요. 네 번째로 학교 생활 관련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게요. 초등학교보다 좋은 점은 선생님들이 과목별로 나눠져 있고요. 쉬는 시간에는 대부분 다 교무실에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율성이 보장이 됩니다. 점심시간에 여기저기 다녀도 별 터치 안 하세요. 운동장 가서 축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학교 일과는요, 45분 수업을 하고 쉬는 시간은 10분 가지고 점심시간은 보통 1시간 줍니다. 7교시 언제 하냐 얘기도 많은데
7교시는요, 학교별로 언제 하는지 달라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주 2회, 주 3회까지 하는 학교도 있어서, 방학은 보통 여름은 3, 4주 정도 하고요. 겨울은 두 가지를 나뉘는데, 12월 말부터 2월 초까지 하는 학교가 있고요. 봄방학까지 합쳐서 1월 중부터 3월 1일까지 하는 학교가 있어요. 점심 식사 순서는 3학년, 2학년, 1학년 순서인데, 입학 초에는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적응을 하라고 2주에서 한 달간 먼저 먹게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급식 맛있냐고 물어보는데, 초등학교보다는 급식질이 좋은 편이긴 해요. 그렇지만 학교마다 달라요. 친구 사귀는 법이요? 보통 페북으로 먼저 누구누구 뭐 어떤 애인지 알아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입학 후에 앉은 자리 중심으로 얘기를 나누면서 반에서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기도 해요. 뭐 친구 빨리 사귀는 법이라면은 뭐 먹을 거 갖고 와서 나눠 먹으면서 공통 관심사를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선후배 관계 진짜 선배들한테 어떻게 대해야 돼요? 라는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선배님께 인사해야 돼요? 선후배 간의 인사는요, 선배가 먼저 패매로 인사를 하라고 하면은 학교 내에서 눈치 봐가면서 인사를 하면 됩니다. 선생님들이 선후배 간 학교 폭력에 굉장히 민감하시기 때문에 지킬 염려하지 말고, 어, 정말 극한의 상황일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돼요. 일진대처법. 동급생끼리만 지내면은 별일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무리하게 대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선배들이랑 어떻게 친해져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뭐 보통은 패매하면서 친해지는 경우도 있긴 있고요. 근데 저는 제가 제일 추천한 방법은 뭐 동아리 활동으로 친해지는 게 마찰이 없이 좋더라고요. 선생님께 인사해야 되냐고요? 인사는 자주 해야죠, 당연히. 인사 자주 하는 게 좋아요. 관련 모범상도 받을 수 있고, 모범상을 받으면 생기부도 적혀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이 고등학교 가실 때 유리합니다. 인사 잘하고, 수업 시간에 집중 잘하고, 적극적으로 발표나 대답을 하면서 수업 시간에 참여를 하면 친해지고요. 생기부 관리도 좋아요. 우선 과목은 국어, 수학, 역사, 사회, 과학, 영어, 체육, 음악, 미술, 도덕, 기가가 대표적이고요. 학교 재량으로 정보랑 복원을 넣는 경우도 있고요. 초등학교보다 심화된 내용을 배웁니다. 그리고 예체능, 체육, 음악, 미술 같은 경우에는 더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초등학교 때 공부를 많이 안 한 친구들은 중학교 올라오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는 복습이 제일 중요해요. 배운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잊어버리고 2학년에 올라가게 되면은 특히 수학 고생합니다. 복습 많이 해주세요. 공부법 같은 경우는 진짜 저는 공부법 찾아갖고 그거 그대로 따라하는 거 좋긴 좋은데요. 그냥 중학교는요, 자신한테 맞는 공부법을 찾아갈 시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이것저것 도전하면서 방법을 깨우치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막 남들 필기하면서 외운다 이러는데 자신한테 필기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야 돼요. 공부법은. 진로 같은 경우에는요, 자유학년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체험하면서 천천히 찾으면 되고요. 진짜 저 같은 경우는 어쩌다가 저절로 찾아진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진로가 없어서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봉사활동 해야 되냐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어, 여기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봉사활동 20시간 이상 꼭 채워야지 봉사 관련 내신 점수가 깎이잖아요. 봉사 많이 하면은 상도 주고요. 이 상도 생기부 점수에 반영이 됩니다. 네, 제가 질문 답변한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또 다른 질문 있으면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친절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한 분들은 부탁드리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